어느 날 문득 거울 속 내 모습이 낯설게 느껴지시나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예전 같지 않고 잊어버리는 것이 늘고 이곳저곳이 쑤신다고 느끼시지는 않으신가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이렇게 늙어가나?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그저 자연스럽게 기력이 떨어지고 여기저기 아픈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사실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의 노년기는 그저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활력과 행복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비결은 바로 우리 일상 속 아주 작은 습관들에 숨어 있습니다. 특별한 약이나 값비싼 치료법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실천할 수 있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습관들이 우리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지켜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60세 이후에도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7가지 일상 습관을 알려드릴 겁니다. 이 습관들을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분명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특히 영상 마지막에는 여러분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특별한 이야기가 숨어 있으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그럼 이제 우리가 매일 실천할 수 있는 첫 번째 습관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바로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하루 종일 필요한 만큼의 물을 마시지 않고 계세요. 특히 나이가 들면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무뎌지기 때문에 목마르다고 느끼지 않아도 몸은 수분을 필요로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몸의 70% 가까이가 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보면 초어모수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물은 체온을 조절하고 시사모온난탁지 노폐물을 배출하고 관절을 부드럽게 하는 등 우리 몸의 모든 기능에 관여합니다. 만약 몸에 수분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피로감을 쉽게 느끼고 소화불량이나 변비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집중력이 떨어지고 어지럼증을 느끼는 등 삶의 질이 크게 저하될 수 있습니다. 물 마시는 것이 어렵다면 구수한 보리차나 옥수수차를 따뜻하게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커피나 녹차처럼 카페인이 많이 함유된 음료는 이뇨작용을 촉진해 오히려 체내 수분을 배출시킬 수 있으니 순수한 물이나 카페인 없는 차를 주로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식사 전후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조금씩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물통을 늘 가까이 두고 수시로 마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이런 작은 노력이 여러분의 몸을 훨씬 더 가볍고 활기차게 만들어줄 겁니다. 다음으로 이야기할 두 번째 습관은 꾸준히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관절이 쑤시고 기력이 없어서 움직이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활동량을 줄이면 줄일수록 근육은 약해지고 뼈는 골밀도를 잃게 되며 심혈관 건강까지 나빠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격렬한 운동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이라도 몸을 움직이는 습관입니다. 가장 좋은 운동은 바로 걷기, 즉 산책입니다. 거창하게 등산이나 마라톤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집 근처 공원이나 동네 한 바퀴를 매일 30분 정도 활기차게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걷기는 심폐기능을 강화하고 혈액순환을 좋게 하며 근육을 유지하고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 데 탁월합니다. 날씨가 좋지 않거나 외출이 어려운 날에는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맨손 체조나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스트레칭 영상이 많습니다.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천천히 근인기 가려고 이긴이도 오래 그릴 때 그리고 그리시 인한 다용됨에서 어느이고 푸전가스 그리고 푸둔가스 친구나 가족과 함께 산책을 하거나 동네 경로당에서 가볍게 몸을 푸는 것도 좋습니다. 몸을 움직이는 것은 단순히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제가 답답한 마음을 풀어주고 기분을 좋게 만드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햇볕을 받으며 걷는 것은 비타민 D 합성을 돕고 우울감을 줄이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매일 조금씩 몸을 움직이며 활력을 되찾아보세요. 자, 이제 세 번째 습관입니다. 바로 균형 잡힌 식단으로 건강하게 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몸을 만듭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소화 기능이 약해지고 영양소 흡수율도 떨어지기 때문에 어떤 음식을 먹느냐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삼시세끼 규칙적으로 건강한 식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우리 한식은 나이가 들어서도 건강을 유지하는 데 아주 좋은 식단입니다. 나물 반찬, 된장찌개,
김치 등 발효식품과 채소 위주의 식단은 소화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 오레가, 식이섬유를 풍부하게 섭취할 수 있게 해줍니다. 맵고 짠 음식, 그리고 단 음식은 줄이고 담백하고 소화하기 쉬운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백질 섭취도 매우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두부, 생선, 콩, 살코기 등 좋은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드시기보다는 적당량을 꾸준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 습관입니다. 음식을 제대로 씹지 않으면 소화기관에 부담을 주고 영양소 흡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매 식사마다 20분 이상 시간을 들여 천천히 꼭꼭 씹어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포만감도 더 빨리 느껴져 과식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식사를 할 때에는 즐거운 마음으로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드시기보다는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자주 가지시는 것도 정신 건강에 매우 이롭습니다. 이렇게 균형 잡힌 식단은 여러분의 몸에 활력을 불어넣고 만대가 더 각종 질병을 예방하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줄 겁니다. 이제 우리는 물 마시기, 꾸준히 움직이기, 그리고 균형 잡힌 식사까지 세 가지 중요한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이 세 가지 습관만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큰 변화가 시작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아직 중요한 이야기들이 더 남아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여러분의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여줄 다음 습관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물 마시고, 몸 움직이고, 먹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충분하고 질 좋은 잠을 자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잠이 없어진다고 말씀하시곤 합니다. 잠드는 것이 어렵거나, 자다가 자주 깨거나, 혹은 새벽 일찍 잠이 깨서 다시 잠들지 못하는 경험을 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잠자는 동안 몸은 낮 동안 쌓인 피로를 풀고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며 뇌는 정보를 정리하고 저장합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면 낮 동안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흐려지며 면역력까지 약해질 수 있습니다. 만성적인 수면 부족은 우울감이나 불안감을 높이고 웜년염, 심지어 치매 위험까지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질 좋은 잠을 잘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수면 습관입니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한두 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TV 시청을 피하고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는 등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이완시키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침실은 어둡고 조용하며 시원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고 낮잠은 가급적 짧게 30분 이내 주무시는 것이 밤잠에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잠들기 전 과식이나 음주, 카페인 섭취는 피하는 것이 좋으며 잠자리에 들었는데도 20분 이상 잠이 오지 않는다면 억지로 누워있기보다는 잠시 일어나 독서를 하거나 조용한 음악을 듣는 등 다른 활동을 하다가 다시 잠자리에 드는 것이 좋습니다. 질 좋은 잠은 여러분의 하루를 활기차게 만들고 맑은 정신으로 매일을 맞이할 수 있게 도와줄 겁니다. 이제 5번째 습관입니다. 두뇌를 활발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몸 건강만큼이나 내 건강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이 깜빡깜빡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어렵게 느껴진다고 하시죠. 하지만 뇌도 근육과 같아서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단련됩니다. 두뇌 활동을 꾸준히 하는 것은 치매 예방에도 아주 중요합니다. 신문이나 책을 꾸준히 읽고 바둑이나 장기, 하투처럼 머리를 쓰는 놀이를 즐겨보세요. 퍼즐이나 수도쿠 같은 두뇌 게임도 좋습니다. 혼자 손녀들과 함께 새로운 스마트폰 앱을 배우거나 컴퓨터 사용법을 익히는 것도 좋습니다. 외국어 강좌나 캘리그라피, 그림 그리기처럼 새로운 취미를 배우는 것도 뇌에 새로운 자극을 주어 인지 기능을 활성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흥미를 가지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탐구하는 자세입니다. 오늘 배운 한 가지라도 기억하려 노력하고 어제 읽은 기사를 다시 떠올려 보는 것, 주변 사람들과 끊임없이 대화하며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도 좋은 두뇌 활동입니다. 호기심을 잃지 않고 끊임없이 배우고 생각하는 삶은 여러분의 뇌를 젊게 유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6번째 습관은 사회적 교류를 활발히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녀들이 독립하고 친구들과 연락이 뜸해지면서 외로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을 느낍니다. 외로움은 신체 건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만큼 사회적 고립은 마음의 병을 넘어 몸의 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종공의 가족과 자주 연락하고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친구나 이웃과의 관계도 소홀히 하지 마세요. 동네 경로당에 나가 사람들과 어울리고 취미 활동 모임에 참여하거나 봉사 활동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봉사 활동은 다른 사람을 돕는 보람을 느끼게 해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사회에 기여한다는 소속감을 줍니다. 예전 직장 동료나 학교 동창들과 정기적으로 만나는 것도 좋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거나 여행을 가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서로의 삶을 나누는 것은 마음의 활력소가 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를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며 얻는 웃음과 기쁨은 여러분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고 삶의 만족도를 높여줄 것입니다. 마지막 7번째 습관은 마음 챙김과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스트레스는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스트레스에 대한 회복력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고혈압,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을 악화시키고 면역력을 떨어뜨리며 우울증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마음 챙김이란 현재 이 순간에 집중하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실 때 그 향과 온도를 온전히 느껴보는 것. 식사할 때 음식의 맛과 질감을 음미하는 것. 산책할 때 발에 닿는 흙의 느낌이나 바람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 등 일상 속에서 작은 순간들에 집중하는 것이 바로 마음 챙김입니다. 또한 명상이나 심호흡 연습도 스트레스 해소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여름밤 하루 5분이라도 조용할 시간을 내어 눈을 감고 편안하게 호흡하는 것에 집중해 보세요. 걱정이나 잡념이 떠오르면 그저 바라보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부담감,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 등 스스로를 얽매는 생각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연습을 해보세요. 모든 것을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감사할 점을 찾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도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처럼 마음을 평화롭게 유지하고 스트레스를 현명하게 관리하는 것은 여러분의 정신 건강뿐만 아니라 신체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충분한 잠을 자고 두뇌를 활발하게 사용하며 사람들과 어울리고 마음을 평화롭게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서까지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이 모든 습관들은 서로 연결되어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건강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마무리하며 소화서 여러분께 드릴 마지막 메시지와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60세 이후에도 활기차고 건강한 노년기를 보내기 위한 7가지 필수 습관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짧게 되짚어 보자면 충분한 물을 마시고 매일 꾸준히 몸을 움직이며 균형 잡힌 식단으로 건강하게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거와는 질 좋은 잠을 자고 두뇌 활동을 게을리하지 않으며 그린도를 활발하게 교류하고 마지막으로 마음을 챙기고 스트레스를 현명하게 관리하는 것까지 이 모든 습관들은 마치 잘 짜인 실타래처럼 서로 얽혀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지탱해주는 중요한 기둥들입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이 많은 걸 다 어떻게 해? 부담을 느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한 번에 완벽하게 해내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단 한 가지라도 여러분이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습관부터 천천히 꾸준히 실천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 마시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아니면 점심 식사 후에 가볍게 10분만이라도 동네 한 바퀴를 걸어보는 것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아주 작은 변화들이 모여 결국에는 여러분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거대한 힘을 발휘하게 될 겁니다. 기억하세요. 건강한 노년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작은 노력과 습관들이 쌓여 만들어지는 선물과 같습니다. 때로는 게으름이 찾아오거나 의욕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날은 잠시 쉬어가도 괜찮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작하는 마음입니다. 자신에게 너무 엄격하지 말고 작은 성공에도 스스로를 칭찬해 주세요. 이 정도면 됐다. 있어라고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그저 세월의 흐름에 몸을 맡겨야 한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든 우리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이 7가지 습관을 여러분의 삶에 녹여낸다면
분명 예전과는 다른 활력과 행복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 개꿈이든 즐겁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영상 마지막에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이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나이가 이렇게 들었는데 이제 와서 뭐래? 라고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은 젊었을 때부터 했어야 하는데 너무 늦었어 라고 생각하기도 하시지. 하지만 놀라운 진실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의 남은 인생에서 가장 젊은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가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이 습관들을 실천하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이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기를 위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됩니다. 쉬운 이름은 어떤 습관이든 나이에 상관없이 언제든 시작할 수 있고 시작하는 순간부터 그 효과는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80세가 넘어서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운동을 시작하여 삶의 질을 놀랍도록 향상시킨 분들의 이야기는 수없이 많습니다. 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가장 빠르다는 말을 명심하세요. 여러분 안에는 아직 발현되지 않은 무궁무진한 잠재력과 활력이 숨어 있습니다. 이 습관들을 통해 그 잠재력을 깨우고 여러분이 꿈꾸는 노년의 삶을 스스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이 7가지 습관 외에 여러분만의 특별한 건강 비결이나 노하우가 있다면 아래 댓글로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더 많은 유용한 정보를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이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나 활기차고 사랑과 기쁨으로 가득하기를 응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매 순간 최고의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